89장 사로잡힌 맹획. 맹획은 온몸이 밧줄로 꽁꽁 묶인 채 포로가 되어 제갈공명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공명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돌아가신 유비 황제께서 너를 박대하지 않았거늘 너는 어찌하여 우리 땅으로 쳐들어와 우리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느냐. 온몸이 묶인 맹획은 자신만만한 태도로 말했어요. 웃기는 소리. 나는 조상 대대로 이 땅에 살아온 사람이다. 원래 총나라의 남쪽 지방은 내 땅이었거늘 내가 내 땅에 마음대로 드나드는데 너희들이 무슨 참견이냐. 너희들이야말로 내 땅을 마음대로 침략한 무례한 놈들이다. 맹획의 당돌한 태도에도 공명은 침착하게 타일렀어요. 맹획은 잘 듣거라. 원래부터 자기 땅이라는 것은 없다. 다만 누가 그 땅의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편안하게 살도록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총나라의 남쪽 지방은 우리 황제께서 다스린 이후 백성들 모두 좋은 세상을 만났다고 칭찬이 자자하다. 그런 평화로운 땅을 짓밟아 놓고도 너는 어찌하여 조금도 부끄러운 줄 모르느냐. 내 이제 너를 사로잡았으니 진심으로 항복할 생각은 없느냐. 맹획은 거세게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내가 잡힌 것은 재수없게 속임수에 걸려들었기 때문이지 실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다.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 항복은 하지 않는다. 국명은 희미한 미소를 지었어요. 좋다. 솔직하고 당당한 너의 태도가 마음에 들어 너의 목숨을 살려줄 것이다. 내가 너를 풀어주면 너는 앞으로 어찌할 작정이냐. 맹획은 매서운 두 눈으로 공명을 노려보며 대꾸했어요. 그대가 나를 풀어준다면 나는 군사와 말을 끌어모아 다시 한번 승부를 겨룰 것이다. 만약 그래도 내가 사로잡힌다면 그때는 순순히 무릎을 꿇고 항복하겠다. 국명은 그제야 참았던 웃음을 가볍게 터뜨렸어요. 거참 좋은 생각이다. 국명은 맹획을 풀어주고는 옷을 갈아입힌 다음 술과 음식에다 말과 안장까지 챙겨주며 멀리 배웅해 주었어요. 맹획이 돌아가자 모든 장수들이 앞다투어 국명에게 물었어요. 맹획은 남만의 짐승보다 못한 놈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애써 잡은 놈을 죽이지 않고 돌려보내시는 것입니까? 국명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맹획을 사로잡는 것은 내 호주머니 속에 물건을 꺼내는 것처럼 쉬운 일이다. 진정으로 어려운 것은 맹획이 진심으로 항복하는 것이다. 그의 진정한 항복을 받아내야만 우리는 힘들이지 않고 남만국을 다스릴 수 있으므로 그를 돌려보낸 것이다. 국명의 설명에도 모든 장수들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남만왕 맹획이 말을 달려 노수 강변으로 달아나자 먼저 풀려난 군사들이 깜짝 놀라며 우르르 몰려와 물었어요. 대왕께서는 어떻게 적의 진영에서 빠져나오셨습니까? 맹획은 헛기침을 하며 공짜로 얻은 말의 궁둥이를 툭툭 두드렸어요. 놈들이 나를 감옥에 가두고 군사 10명을 두고 지키고 있었는데 내가 기회를 봐서 다 때려 죽이고 걸어 나왔다. 여기 오는 중에 다른 적들을 만나 몇 놈을 단숨에 처치하고 이 말도 빼앗았다. 맹획의 말에 군사들 모두 감탄하며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군사들과 함께 노수강을 건넌 맹획은 진영을 새롭게 세우고 군사를 다시 모으니 그 수는 자그마치 10만 명이었어요.
이때 맹획이 끌어모은 군사들 중에는 제갈공명이 풀어준 뒤로 꽁꽁 처박혀 있다가 맹획의 협박이 두려워 마지못해 끌려 나온 동도나와 아웨남의 군사들도 있었어요. 맹획은 10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노수라는 강 언덕에 튼튼한 진영을 쌓으며 말했어요. 제갈공명의 속임수 따위는 이제 나에게 통하지 않는다. 그와 직접 싸우면 싸울수록 장꾀에 걸려들게 마련이므로 나는 그들이 지칠 때까지 무작정 버틸 것이다. 제 아무리 제갈공명이라 하더라도 더위에 지쳐 버티지 못하고 물러갈 것이다. 맹획의 작전은 처음에는 어느 정도 들어맞는 것 같았어요. 총나라 군사들은 노수강을 사이에 두고 적의 진영이 건너다 보이는 바로 맞은편에 진영을 만들었지만 남만군의 방어에 쉽사리 공격도 하지 못하고 시간만 헛되이 보내고 있었어요. 어느덧 한여름 하루가 다르게 지쳐가는 군사들을 보다 못한 마속 장수가 제갈공명에게 하소연하기 시작했어요. 군사들이 무더위와 폭우 그리고 사나운 맹수와 독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무언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싸우기도 전에 수많은 군사들이 죽어나갈 것입니다. 공명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군사들의 어려운 사정은 나 역시 잘 알고 있으며 그에 대한 계책도 생각해 두었다. 다만 내가 머뭇거리는 것은 나의 계책을 실행할 마땅한 군사가 없기 때문이다. 마속은 공명이 말하는 계책이 무엇인지 몰라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때 병사 하나가 들어와 보고했어요. 익주성에서 마대가 황제 폐하의 명령을 받들어 식량과 더위를 이길 수 있는 약을 가져왔습니다. 마대는 마속의 형이자 마량의 동생이었어요. 공명은 마대를 불러들여 물었어요. 먼 길을 오느라 수고가 많았소. 이번에 그대가 거느리고 온 군사는 얼마나 돼요? 마대가 공손한 태도로 대답했어요. 약 3,000명쯤 됩니다. 공명이 물었어요. 이곳의 군사들은 그동안의 싸움으로 많이 지쳐 있소. 나는 그대가 데리고 온 군사를 빌려 계책을 실행하려 하는데 괜찮겠소? 마대가 공명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모두가 종나라의 군사들인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공명 선생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목숨을 걸고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공명이 말했어요. 맹획이 노수강 건너편의 진영을 치고 버티는 바람에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소. 나는 그들의 식량 보급로를 끊어 혼란에 빠뜨릴 생각이요. 마대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들의 식량 보급로를 끊을 수 있습니까? 공명이 대답했어요. 이곳에서 60km쯤 가면 노수의 하류인 사구라는 곳이 있소. 사구는 물이 천천히 흐르므로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널 수 있소. 그대는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노수를 건너 오랑캐의 땅으로 가 그들의 식량 보급 수레를 공격하시오. 공명의 명령에 마대는 즉시 군사를 거느리고 떠나 사구에 이르렀어요. 그때 마대의 부하들이 말했어요. 장군님, 물이 얕고 천천히 흐르므로 굳이 뗏목을 탈 필요 없이 맨몸으로 건너도 되겠습니다. 말을 마친 군사들은 벌거벗은 몸으로 앞다투어 강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렇게 강을 반쯤 건넜을까 갑자기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리며 군사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물이 이상하다. 쓰러지는 군사들의 입과 코에서는 하나같이 시뻘건 피가 줄줄 흘렀어요.
소스라치게 놀란 마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말을 달려 국명에게로 되돌아갔어요. 국명 선생, 사구의 강물이 이상합니다. 군사들이 강을 건너다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마대의 말에 국명은 이곳 지리를 잘 아는 여계를 불러 강물을 건너다 죽은 군사들에 대해 물었어요. 그러자 여계가 대답했어요. 노수강은 날이 더우면 강물 위로 독이 떠다닙니다. 요 며칠 날씨가 무척 더웠으니 독이 한창 피어올랐을 것입니다. 이럴 때 강을 건너면 그 독에 중독되고 그 물을 마시면 반드시 죽습니다. 중독되지 않고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한밤중까지 강물이 식기를 기다렸다가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면 안전할 것입니다. 국명은 고개를 끄덕이며 여계로 하여금 앞장서게 하고 마대에게도 군사 500명을 더 주어 보냈어요. 다시 사구에 도착한 마대는 여계가 시키는 대로 나무를 베어 뗏목을 만들고 강을 건너자 군사들 모두 무사했어요. 마대는 거느리고 온 군사를 남만군이 식량을 운반하는 길목, 산골짜기에 숨겨두었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남만군은 식량을 운반해오다 마대의 군사들에게 완전히 포위당한 채 100여 대의 곡식 수레와 400마리의 물소를 몽땅 빼앗기고 말았어요. 이 소식은 노수의 진영 안에서 술을 마시던 맹획에게도 날아들었어요. 맹획은 마시던 술잔을 집어던지며 이를 부두둑 갈았어요. 제갈국명이 야가 빠진 놈, 여봐라, 누가 나가 마대를 상대할 것이냐. 맹획의 물음에 한 장수가 선뜻 나서니 그는 바로 동도나였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맹획은 흐뭇한 표정으로 동도나에게 군사 3,000명을 주어 떠나보냈어요. 이윽고 마대와 동도나가 마주친 곳은 어느 좁은 산골짜기 계곡 아래였어요. 마대가 먼저 동도나를 향해 소리치며 달려나갔어요. 의리도 없고 은혜도 모르는 이 오랑캐 놈들아. 우리 국명 선생께서 너를 불쌍히 여겨 살려주었는데 네 놈은 그 은혜도 모르고 배신을 하니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냐. 맞는 말이었어요. 제갈국명 덕분에 목숨을 건진 동도나는 그 한마디 말에 부끄러워 차마 싸울 생각도 못하고 도망쳐 버렸어요. 이 사실을 안 맹획은 불같이 화를 냈어요. 내 이놈, 지난날 제갈국명이 한번 살려주었다고 그 말 한마디에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치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맹획은 동도나의 목을 치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부하들이 말리는 바람에 곤장 100대로 벌을 깎아주었어요. 하지만 여러 사람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비범벅이 되도록 엉덩이를 맞은 동도나는 분하고 억울해 견딜 수 없었어요. 동도나는 자기 부대로 돌아와 부하들을 불러 모은 후 그동안 쌓인 불만을 털어놓았어요. 나는 남만 땅에서 태어나 남만에서 자랐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중국이 우리에게 쳐들어온 적은 없었다. 이번 일은 맹획이 위나라와 짜고 종나라의 국경을 침범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제갈국명은 참으로 훌륭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는 이전에 나를 풀어주면서 자신은 우리 땅을 빼앗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왔다고 했다. 나는 목숨을 걸고 맹획을 죽인 다음 제갈국명에게 항복하여 우리 백성들을 구할 것이다. 그대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동도나의 물음에 동도나의 부하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희들도 뜻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 길로 동도나는 칼을 높이 뽑아든 채 부하 100여 명을 거느리고 맹획의 막사로 달려갔어요. 마침 맹획은 낮잠을 즐기고 있었어요. 동도나와 그의 부하들은 낮잠에 빠진 맹획의 몸을 거세게 걷어차며 칼끝을 겨누었어요. 짐승 같은 놈, 썩 일어나지 못할까? 맹획은 화들짝 놀라며 눈을 떴어요. 하지만 그 순간 동도나의 부하들은 맹획의 몸을 밧줄로 꽁꽁 묶어버렸어요. 순식간에 사로잡힌 맹획의 몸은 노수를 건너 제갈국명에게 넘겨졌어요. 또다시 자신 앞에 끌려온 맹획을 향해 국명은 혀를 끌끌 찼어요. 남만국의 왕께서 이번에는 어쩐 일로 또 잡혀오셨소? 맹획은 얼굴을 붉히며 사납게 대답했어요. 내가 잡혀온 것은 싸움에 져서가 아니라 부하들이 배신했기 때문이다. 국명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대가 오죽 못났으면 부하들이 제 손으로 잡아 나에게 바쳤겠는가? 어떠냐? 이래도 항복하지 않겠느냐? 맹획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애원했어요. 한 번만 더 나를 살려줄 수는 없겠소? 국명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살려준다면 어떡할 작정이냐? 맹획이 눈을 부라리며 대답했어요. 나를 살려주면 이번에야말로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겨루어 보고 싶소. 정말이지 나는 변변히 싸움 한번 해보지 못하고 잡혀온 처지라 참으로 억울하오. 국명은 슬슬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었어요. 만약 다음에도 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는 진심으로 항복하고 무릎을 꿇겠소. 좋다. 내 너를 풀어주겠다. 하지만 다음에 또다시 잡혀오고도 항복하지 않으면 그때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이요. 국명은 다시 맹획에게 술과 음식을 먹이고 좋은 말까지 주어 노수강 언덕까지 배웅해 주었어. 맹획은 영거푸 국명에게 감사의 절을 하며 배에 올라탔어요. 그러나 강을 건너자마자 그는 재빨리 말 위에 오르더니 마치 성남 표범처럼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또다시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온 맹획은 부하 장수들을 불러 모아 허풍을 떨었어요. 나는 적에게 잡혀갔지만 내 몸에 묶인 밧줄을 이빨로 물어뜯고 도망쳐 나왔다. 제갈공명도 알고 보니 별것 아니다. 그나저나 죽일 놈은 동도나다. 우선 그놈부터 처치하고 제갈공명을 무찌를 것이다. 그날 밤 맹획은 자신의 부하를 동도나의 막사로 보내 거짓말을 시켰어요. 제갈공명의 명령을 받고 장군을 모시러 왔습니다. 맹획의 부하의 말을 고지곳대로 들은 동도나는 그 길로 철퇴를 맞아 피투성이가 된 채 산골짜기에 버려졌어요. 동도나를 처치한 맹획은 여세를 몰아 마대의 진영으로까지 쳐들어가 원수를 갚을 작정이었어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동도나가 산골짜기 마대의 진영에 도착했을 때에는 총나라 군사들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어요. 흥분한 맹획이 그 지방에 오래 살았던 노인을 붙잡고 물었어요. 여기 있던 총나라 군사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 노인이 대답했어요. 여기 있던 총나라 군사들은 어제 식량을 모조리 수레에 싣고 노수를 건너 자기 진영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맹획은 발을 동동 굴렸어요. 제갈공명 이 여우 같은 놈,
항상 나보다 한 발 앞서는구나. 맹획은 동생 맹우를 불렀어요. 제갈공명이 꾀를 써서 우리를 속였으니 우리도 작전을 세워 저들을 물리쳐야겠다. 놈들의 진영이 숲속에 늘어서 있으니 제대로 불만 지르면 식량과 말먹이 풀들을 송두리째 데워버릴 수 있겠더라.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만 해라. 맹획이 맹우에게 귓속말로 뭐라고 속삭이자 맹우는 야릇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일이 있은지 며칠 후였어요. 하루는 뜻밖에도 맹획의 동생 맹우가 부하 100여 명과 갖은 보물을 가득 실은 수레를 이끌고 종나라 진영으로 와 항복하며 말했어요. 형 맹획이 너무 못살게 굴어 도망쳐 왔습니다. 맹우의 말을 이상하게 여긴 마속이 국명에게 물었어요. 제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속임수 같습니다. 국명 선생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명의 대답도 다르지 않았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내가 한 가지 계책을 일러줄 것이니 그대로 실행하도록 하게. 국명은 마속에게 무언가 귓속말을 속삭였고 마속은 싱긋 웃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